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5일 여의도 펀드매니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한숨 쉬고 가자. 그렇죠? 깔딱 고개를 아주 부지런하고 열심히 정말 한숨에 달려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한숨을 쉬고 가는 그러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나스닥은 상승을 했고 다우와 S&P 500은 살짝 조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 정도 뭐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오늘 그렇게 과한 상승이나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일정한 작은 밴드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세, 그런 조정 장세, 한숨 쉬어가는 장세, 이런 장세가 나타나면 또 가장 큰 문제가 잡주와 개별 종목이 또 판을 친다는 거죠. 이러한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서운함, 그 소외감이 또 오늘 우리 시장에 밀려올 것 같은데, 오늘은 또 금요일입니다. 주말의 시작이죠. 포트폴리오를 좀 줄이고 가는, 포지션을 줄이고 가는 그러한 매도의 모습, 단기 상승에 대한 이익 실현 물량의 출회 이런 것들이 시장에 횡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함께 같이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금융시장 키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다양한 경기 침체의 여파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죠. 어떤 소식을 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월마트가 구조조정을 했는데, 200명 정도를 잘랐죠. 월마트는 가장 우리 뿌리와 같은 그러한 동네 상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동네 상권을 쥐고 있는 그러한 업체인데, 이러한 유통업체가 인원을 구조조정을 했다. 이것은 이제 경기 침체를 대비하기 위한 기업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향후에 이렇게 인원을 먼저 구조조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시장에 자주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두 가지 면에서 큰 충격을 주죠. 일단은 소비가 줄 것이고, 또한 소비가 줄면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침체로 가는 그러한 과정 속으로 가는 첫 중요한 단추인데, 이러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나타날 확률, 이 확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88달러까지 하락을 했죠. 저는 이제 유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유가가 하락하면 CPI는 잡을 수 있지만 경기 침체를 반영한 유가 하락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그렇게까지 과한 유가 하락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일단은 80달러대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CPI를 잡은 이후에 유가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80달러에서 70달러대에 머물러야 되는데, 유가의 특성은 한번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하면 그 안에 투기적 선물 세력이 70%라고 했죠.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또 반대 현상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투기적 선물 매수 세력이 매도로 나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가가 많이 하락하는, 지수적으로 숫자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가는 경기 침체와 경기 상황과 수급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이 모습인데, 유가 지수는, 유가 가격은 여기에 가장 큰 게 투기적인 순매수와 순매도의 그러한 움직임이 유가를 훨씬 더 많이 움직이더라. 실질적인 사용량과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자본시장의 놀이터가 유가시장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죠. 자, 오늘 고용과 실업, 특히 실업이 이번 주, 내일 아침에 나타나죠. 금요일 아침에, 우리나라 시간 토요일 아침인데, 고용과 실업률이 참 중요하고, 여기에 임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오늘 아침에 발표된 주간 실업 신청 건수는 거의 예상과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실업률은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다음 주 10일에 발표될 CPI 지수죠. CPI 지수가 제가 13일이라 그랬는데 10일입니다. CPI 지수는 10일에 발표되는데, 다음 주 중인 CPI 지수가 얼마나 꺾였느냐, 이게 가장 큰 시장의 방향 흐름, 베어마켓 랠리의 마지막 그 하반기의 핵심 키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자, 다행히 나스닥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어제 본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이에요.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에 바닥에 있던 카카오, 네이버 등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순환매가 너무 빠르고 정말로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떠한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올라올지 예측하기 참 힘든 하루입니다. 이럴 때 어떤 테마와 어떤 시장 주도주가 형성이 안 될 때 주식하기가 참 어렵죠.
일단은 자기가 물린 종목들이 순환매로 돌아와서 반등을 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천수답 형태밖에 우리가 노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전일 끝난 미국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26, 나스닥은 0.41% 상승을 했고 S&P는 0.08% 네,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들쭉날쭉하면서 끝났죠. 네, 어떤 방향성이 있지 않고 시장이 단기 이익 차익 실현물과 또 향후 시장이 더 좋아질 것이다 보는 두 세력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일 끝난 유럽 주식시장을 보면 영국은 0.03%, 프랑스는 0.64%, 독일은 0.5% 이렇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영란은행이 50bp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이런데도 영국이 주가가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미리 선반영된 측면이 무척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어제 이제 뉴스를 보니까 독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제 가스값 용직의 고지서에 큰 상승이 뭐 2배 정도 오르는 가격을 올해 지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독일은 뭔가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뭔가 지금 협상과 타협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유럽은 다시 한번 침체와 에너지 가격의 충격의 속에 빠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이 경기 침체를 지속적으로 가속화시키고 시장을 빨리 돌려놓을 수 없는 베어마켓 랠리로 가둘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 요인으로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속적으로 최근에 나스닥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스닥 6개월 지표인데 이게 이제 가장 바닥이 6월 16일인가 17일 정도인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약 18% 정도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베어마켓 랠리의 핵심이죠. 이 짧은 기간에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하며 바닥에서 거의 탈출한 상태이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는 그 모멘텀이 뭔가가 필요한 거죠. 이 뭔가를 찾지 못하면 옆으로 기거나 경기 침체에 의해서 다시 하락할 가능성. 이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론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새로운 모멘텀, 주식시장을 한 번 더 들어올릴 모멘텀, 그 모멘텀 일단 CPI가 확실히 꺾여야 되죠. CPI가 꺾이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감을 하고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하든 타협을 하든 뭔가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스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올 만큼 왔다. 여기서 더 상승하기보다는 좀 쉬어가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이 있을 때는 일단은 우리도 그렇지만 2500포인트, 2500이 살짝 넘어가면 우리 포지션을 좀 줄여서 현금을 마련하면서 새로운 테마가 나타나든 아니면 장이 거꾸로져 나가든 또 추가 상승이 나타나든 뭔가에 대비할 수 있는 현금 30%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에 와간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경TV가 전한 오늘 아침 글로벌 시장의 주요 키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서 26만 명 이상을 모합을 했고요. 미국 모기지 금리가 4.99%로 4월 이후 처음으로 5%를 하회를 했네요. 미국 무역 적자가 796억 달러 3개월 연속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 감소가 중요하죠. 하회, 감소. BOE가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을 했습니다. 50bp 인상을 하면서 1995년 이후에 지금 인상폭이 최대치로 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당연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금일 나타난 글로벌 시장의 키포인트 중에 달러 지수가 약세로 돌아서고 있죠. 지금 1105.78까지도 105대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 달러지가 약세가 되면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기술주가 강세로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이머징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한국 시장으로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온 상황이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가 약세로 돌아서고 나머지 통화들이 강세로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들은 주가가 시장을 돌려놓을 수 있는 위로 상승으로 몰고 가는 좋은 모멘텀이 되는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는 미국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특히 10년 하락률이 높죠.
오늘도 6.7bp나 하락해서 2.68, 3년짜리 3.08. 이 스프레드 차이가 40bp나 나는 거죠. 마이너스 40bp. 어제만 해도 30 몇 bp였는데 40bp까지도 이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모습. 이 정도면 좀 큰 문제를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는데, 마이너스 50 정도 오면은 시장에서 이제 공포감이 조성된다부터 시작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럴 때 주식시장은 좋지 않더라. 그 이후에 1년 이후에는 주식이 반드시 침체하고 경기가 침체하더라. 다양한 스토리를 쏟아낼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일단은 금리가 하락하면서 2년과 10년의 역전폭이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일단 기술주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의 성장주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그러한 지표이기 때문에 우려감을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금일 다양한 원자재 가격 추이를 한번 봅시다. 텍사스 WTI는 88달러, 드디어 80달러 내려왔네요. 브렌트유는 93달러, 천연가스는 8.16달러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 끝난 미국의 주요 기업들 주가 종가 한번 봅시다. 애플 165달러, 마이너스 0.19%. 테슬라는 또 오늘 상승을 했네요. 92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리비아는 1.12% 하락을 했고요. 오늘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니콜라가 전기차를 좀 수소차죠. 니콜라는 수소차, 수소 트럭을 좀 몇 대를 생산을 한 것 같은데 니콜라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42% 상승해서 283달러, 엔비디아는 1.70% 상승해서 192달러. 엔비디아가 꾸준히 상승해 올라오는 좋은 모습을 보이네요. 일단 200달러가 1차 목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 TSMC는 1.75% 상승해서 88달러. 네, 다시 낸시 펠로시가 한국으로 가니까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93% 상승하며 64달러. 메타 플랫폼스도 1.05% 상승하며 170달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노블록스가 요즘 지속적으로 상승해 올라오는데 어제 우리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 이러한 그 메타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노블록스가 47.96달러, 어제도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오늘 메타 관련 기업들을 제가 어제 바닥을 좀 탈출할 가능성이 있다, 게임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좀 추가로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속성, 지속성에 항상 의문이 따르죠. 하지만 메타에 관련 종목은 벌써 6개월이 넘게 쉬었는데 작년 하반기 5월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그렇다면 한 1년 가까이 넘게 쉬었는데 이제 한 번 정도는 순환매로 돌아올 확률, 성장주의 핵심으로 일단은 바이오 쪽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게임이 그 다음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메타 플랫폼스, 메타 관련 종목들도 한 번 정도는 시세를 낼 확률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게임보다는 메타 쪽을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단타로 사서 10% 넘으면 다시 뒤집는 그러한 단타 매매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22,515달러 지나가네요. 어제 제가 23,000달러까지 봤는데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금일시장 및 투자자들 결론부터 봅시다. 베어마켓 랠리 후반부가 이미 시작된 상태이고 그 중심에는 나스닥 상승세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스닥 중심의 기술주 반등과 바이오, 그리고 바닥에 있던 게임, 메타버스 등 일부 반등이 나타나며 빠른 종목 섹터 순환매가 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르죠. 이제 우리의 고민은 증시가 비교적 강하게 반등하면서 나타난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 혹시 약세장이 끝난 강세장으로 전환이라는 그러한 생각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거 베엄마켓 랠리보다 좀 더 강한 약세장이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러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고민들을 주말 내내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3분기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기 힘든 빠른 순환매 장세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고민 중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결국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투자 핵심 키포인트라는 거죠. 우리 카페 친구들인 물려서 늪속에 빠져있는 다양한 종목들은 일단 순환매로 돌아와서 바닥에서 한 20% 정도 상승을 하면 50%는 덜어내라, 그런 이야기를 어제 많이 해줬는데, 일단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이러한 저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뭐 메타버스, 게임 이런 종목들 물려있는 것들 바닥에서 20% 올라오면 일단 50%는 덜어내자. 그리고 그 현금을 가지고 이 여름 이후에 나타날 새로운 테마주가 반드시 하나는 나타날 것이다. 그걸 빨리 캐치해서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집중하면서 하반기에 승부를 내자. 이 전략은 뒤에 못기시 바퀴도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의 큰 그림이죠. 네. 그리고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50% 정도 과감히 팔아라. 그리고 현금 측면에서 지금 여유가 있는 친구라면 이 종목 저 종목 따라다니면 청산이 없죠. 따라서 2차전지, 자동차, 재생에너지, 바이오 일부 종목을 좀 사서 깔고 거기에 한 10% 정도 수익을 내는 그러한 전략 정도가 가장 안전하면서 좋은 전략이다. 지금 순환매가 어디로 돌지 뭐가 올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지난주까지 시장에 시세를 냈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내다가 좀 쉬어가면서 잡주가 올라오고 카카오와 네이버가 올라오고 게임이 올라오는 이게 또 오늘 정도면 제가 봤을 때 꺾일 것 확률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또 어느 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이러한 것들을 싸우는 가장 큰 무기는 probability 즉 확률을 높이는데 그 확률은 결국 실적과 기관들의 수급에 달려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 두 가지가 여전히 높은 섹터는 2차전지, 자동차, 재생에너지, 바이오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고민은 반도체가 전혀 올라오고 있지 않은데 반도체, 장비, 소재, 후공정 이 업체들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 한번 사볼 만하죠. 그런데 게임이나 엔터처럼 바로 빠르게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이런 종목 것들이 저희들의 생각을 좀 어둡게 하고 있지만 일부 종목은 바닥을 치고 상승했지만 아직 반등이 약하고 나타날 가능성도 크지 않은 고민이나 마지막 조각 퍼즐 한 주는 이 베어마켓 랠리 마지막 조각 퍼즐 한 주는 혹시 반도체에 관련된 반도체 중에서 소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운 친구들은 한번 소재 관련 종목들을 사서 지키는 전략 이런 전략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봅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크게 상승도 하락도 없는 변동성이 매우 작은 범위 내에서 잡주가 횡행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잡주가 뭐가 올라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가슴은 아프지만 과감히 덜어내고 버리고 관심을 끊고 핵심 키포인트가 다시 순환매로 돌아오길 결국 걔들이 다시 순환매로 돌아올 거예요. 핵심 키포인트의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좀 늘리는 전략 그렇게 해서 바닥에서 10% 정도 올라오면 좀 줄이는 전략 이 정도가 오늘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에 다들 고생하시고 이제 휴가 가실 분들도 많으신데 휴가들 잘 다녀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토요일, 일요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